정오 종합뉴스. (3월 22일) 국민라디오 정오 종합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종인 대표 비례대표 2번 배정 논란과 비례 순번 결정을 본인에게 위임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오늘 제가 당대표를 계속했더라도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를 상위 순번으로 모셨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지카 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은 환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영화인들이 올해 10월 6일 예정된 부산국제영화제 참가를 거부하겠다는 뜻을 표명했습니다. 국민라디오 정오종합뉴스 잠시 후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종인 대표 비례대표 2번 배정 논란과 관련해 김 대표의 비례 순번 결정을 본인에게 위임하기로 했습니다. 더민주는 국회의원회관에서 중앙위원회를 속개하고 이 같은 내용의 비례대표 공천안을 의결했습니다. 더민주는 논란이 되는 김종인 대표 몫의 비례대표 배정과 관련해 김 대표 본인과 김성수 대변인, 박경미, 최운열 교수 등 4명을 확정했습니다. 여기에 중앙위 투표 결과 김현권 당 농어민위원회 수석부위원장,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 이수혁 전 육자회담 수석대표, 이재정 전 민변 사무차장 등이 당선 안정권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오늘 제가 당대표를 계속했더라도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를 상위 순번으로 모셨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오늘 오전 허성무 더민주 후보와 노회찬 정의당 후보 간 창원 성산 야권 단일화 논의 개시 기자회견에 참석해 기자들과 만나 김 대표의 이번 셀프 비례 논란에 대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정말 어려운 시기에 김종인 대표를 선대위원장, 비대위원장으로 모셔왔고 그 어려운 시기에 당을 맡아서 잘 추스렸고 우리 당이 빠르게 안정됐다며 김종인 대표에게 마땅히 예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셀프 공천 형태로 거센 비판을 받고 있는 김종인 대표의 이탈을 막으려는 발언들이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원혜영 의원은 오늘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총선 승리와 수권 정당으로서 당의 면모를 바꾸는 데 있어 책임 있는 역할을 하시겠다는 더 큰 원칙과 의무감이 김 대표께 있을 것이라며 비례대표 2번을 드리고 모셔와야 할 사람이 바로 경제민주화의 상징인 김종인 박사 아니냐.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김종인 대표를 우리가 모셔왔을 때 비례대표가 있을 때 저는 처음부터 우리 비대위원장으로 모셔오지 않더라도 우리가 비례대표 남성인 2번이니까 첫 번째가 2번을 드리고 모셔와야 할 사람이 바로 경제민주화의 상징인 김종인 박사 아니냐.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왔습니다. 네. 무엇보다 비례대표 2번을 한 게 욕심 때문이다. 이런 어떤 규정 그런 비판에 대해서 굉장히 인격적인 모욕을 느끼셨고 상처를 많이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우리 당이 어렵고 또 이렇게 이 민주적인 정당의 일반 또 그 특징이기도 하지만 아주 다양한 목소리가 있다는 것 또 알고 맡아주신 것이기 때문에 총선 승리와 또 수권 정당으로서의 어떤 이 당의 면모를 바꾸는 데 있어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하시겠다 하는 것이 더 큰 원칙과 어떤 의무감으로 김 대표님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친박계 중진인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은 유승민 의원이 자진 탈당해야 한다며 탈당을 공개적으로 촉구했습니다. 홍 의원은 오늘 CBS 김현정의 뉴스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공천관리위원회는 처음부터 공천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신호를 보낸 것 같다며 그런데 유 의원은 계속해서 이번 선거에 자기 지역구에서 출마 안 하는 일이 없을 거라고 공언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에게 처음에 공천이 이제 시작되면서부터 아마 공관위원들이 그런 시그널을 보낸 것 같아요. 이런 유승민 의원이 당으로부터 공천받기가 좀 어려울 것이다라는 그런 시그널을 보낸 것 같습니다. 아마 본인도 그걸 잘 알고 있는 것 같고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비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 상황에서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24일, 23일 여기 아주 굉장히 미묘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유승민 의원은 계속해서 이번 선거에 자기 지역구에서 출마 안 하는 일이 없다 이렇게 지금 공언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이어 당 분위기는 이미 정해져 있는 상태로 유 의원은 당하고 정체성이 달라 당당하게 무소속으로 출마해 가까운 사람들과 같이 심판을 받겠다고 말하는 것이 제대로 된 리더가 되는 방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유승민 의원 입장에서 보면 출마를 하겠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예. 그러면 당의 분위기는 이미 전해져 있는 상태고,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이게 당하고 나하고는 정체성이 틀려서, 나는 당당하게 무소속으로 심판을 받겠다. 그리고 뭐 나하고 가까운 사람들하고 같이 심판을 받겠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이 리더로서의 그 제대로 된 리더가 되는 방법이 아닐까. 그나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도 리더임을 자임하는 유승민 의원 입장에서 보면 저는 당당하지 못하다. 다음 소식입니다. 유승민계 김상훈 의원은 오늘 출마를 포기하실 것 같으면 좀 진작에 포기를 했을 것이라며 유승민 의원의 무소속 출마를 기정사실화했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 SBS 라디오 한수진의 SBS 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출마를 포기하실 분은 아닌 것 같고 아마 공천 과정이 어떤 결론이 내려지면 무소속 출마를 결연하지 않겠나 예상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예상컨대는 출마를 포기하실 분은 아닌 것 같고 아마 이 공천 과정이 어떤 결론이 내려지면은 무소속 출마를 결행하지 않겠나 싶은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출마를 포기하실 것 같으면 좀 진작에 포기를 하셨겠죠. 예. 근데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23일이 우리 새누리당의 공천자 대회이기 때문에 아마 23일이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는 비박 공천 학살에 대해선 결과적으로 많은 국민들께서 판단해 주셔야 할 부분이라며 아마 이번에 조금 일방적으로 진행된 공천 과정에 대해선 아마 조금 거부감이 형성될 여지가 크지 않겠나라며 역풍을 전망했습니다. 이 과정 자체가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좀 안타깝고 참담한 그런 심정입니다.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으면 더욱 좋지 않았겠나 싶은데 어쨌든 이 지역 자체가 공천권을 행사하는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물갈이를 실현하기가 굉장히 용이한 지역이기 때문에 대구가요? 상대적으로 좀 희생이 컸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많은 국민들께서 좀 판단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이번에 조금 일방적으로 진행된 그 공천 과정에 대해서는 아마 조금 거부감이 형성될 여지가 좀 크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유권자들의 동정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조금 만약에 부당하게 진행된 공천 과정이라면 유권자들이 또 이 과정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 그 일방 후보에게 대해서는 좀 동정심이 형성될 여지가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홍사덕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유권자가 귀신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더민주는 오늘 오전 11시 열기로 했던 비대위 회의를 오후 3시로 수년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종인 대표는 이 시각 현재 서울 구기동 자택에 머물고 있어 중앙위가 오늘 새벽 확정한 비례대표안을 놓고 진통이 계속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습니다. 김성수 더민주 대변인은 오늘 아침 김 대표의 자택을 찾아 오전 7시 30분부터 40여 분간 면담한 후 기자들과 만나 대표가 쭉 설명을 들었고 충분히 이해했다. 아침 회의 때 나와 순번을 정하겠다고 했다며 김 대표가 당무 복귀하기로 했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김 대표가 참석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김성수 대변인은 비대위원 성원이 안 돼 회의가 연기됐다고 말했습니다. 전병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늘 최근 당의 근간이 흔들리는 사태를 보며 더더욱 당에 남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며 당 잔류를 선언했습니다.
전 의원은 지난 11일 컷오프 대상자에 포함된 뒤 거취를 고민해왔습니다. 전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게 민주당은 민주 60년 역사에 30년을 함께해온 저의 생명과도 같은 당이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석과불식의 마음으로 노무현 정부를 창출해냈던 처음처럼 다시 시작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형 증권사들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의 불안전 판매를 예방하기 위해 자체 검사를 벌입니다. 신한금융투자증권과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대우증권 등은 ISA를 취급하는 전국 점포를 대상으로 미스터리 쇼핑 평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미스터리 쇼핑은 일반 손님으로 가장한 감독 직원이 매장을 찾아 직원을 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증권사들은 점검 결과를 점포와 직원 평가에 반영한다는 방침입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업무차 브라질에 방문했던 40대 남성이 지카 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월 17일에서 3월 9일까지 22일간 브라질을 방문했습니다. 정부는 이 남성이 이 기간 지카 바이러스 유일한 매개체인 희줄순 모기에 물려 감염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 11일 한국에 입국했으며 입국 5일 후인 16일부터 근육통을 앓았고 19일부터 발진이 시작됐습니다. 이후 오늘 새벽 6시 유전자 검사를 통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영화인들이 부산시가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올해 10월 6일로 예정된 부산국제영화제 참가를 거부하겠다는 뜻을 표명했습니다. 한국영화제작가협회 등 9개 영화단체로 구성된 부산국제영화제 지키기 범영화인 비상대책위원회는 어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가 영화제의 자율성을 계속 부정한다면 부산국제영화제 참가를 전면 거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위원회 측은 서병수 부산시장의 조직위원장 사퇴를 즉각 실행하고 부산영화제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정관 개정에 전향적 자세로 나서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오늘 전국이 구름 많다가 낮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도에서 13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정오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제작 이정일, 진행의 정승조 김일하였습니다. 국민라디오